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속 피해자들은 새벽까지도 잠 못 이루고 각 회사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환불받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티몬 사옥 지하 사무실 앞에 피해자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여행 상품, 상품권 등을 티몬에서 구매했다가 돈만 떼일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한 피해자는 가족과 가려고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가 수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기 와 있는 지가 한 지금 19시간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동안 사실 마음 졸이고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대표가 직접 나서 환불을 약속한 UF와 달리 티몬은 어떤 말도 없던 터라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표가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직접 접수를 받고 뒤늦게 나타난 티몬 관계자가 순차적인 환불을 공언했지만 지금 자원사정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모든 거를 일거에 해결해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긴 한데 순차적으로 좀 처리를 해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표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직원의 실토에 사람들은 현장 환불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잠깐 용해줘야지. 결국 티몬 측은 현장에 있던 사람부터 우선 환불을 처리해주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새벽 3시를 넘긴 시간이지만 UMF 본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려가 큰 피해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현장 환불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10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 돈을 돌려받은 피해자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다른 피해자들을 걱정합니다. 아무래도 좋기는 한데 아직 못 받으실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다른 분들도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지 포인트 사태 당시에도 피해를 입었다는 한 피해자는 특히 불안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열받죠. 2021년에 머지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도 당했어요. 환불도 안 되고. 소비자들만 우롱한 거죠. 뭐 정부에서 빨리 법을 개선해 주던가 해야죠. 돈을 돌려주겠다고는 하지만 이미 자본 잠식 상태인 티몬과 UMF가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피해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티몬 위메프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공정위와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카드사까지 소집해 환불을 당부했습니다. 이형환 기자입니다. 위메프 본사로 조사관들이 들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태랑 관련해서 어떤 의무 위반이 있는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티몬에도 합동조사반이 투입돼 정산 지연 규모와 이용자 환불 요청,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업체가 보고한 상황과 실제 상황에 맞는지 이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금 조달 사용 계획 이 부분을 점검하고 금감원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거래법상 대금 환불 의무와 서비스 공급 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게 없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 최소화를 위해 8개 카드사를 긴급 소집해 결제권에 대한 적극적인 환불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들 소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환불이라는 이런 걸 좀 거기에 응대를 해줘라. 공정위는 정산 지연 문제가 민사상 채무 문제라 직접 개입이 어렵다면서도 민사소송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조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소비자원의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서 집단 분쟁 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오전에 열린 정부와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이 정산에만 사용되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여행업계에는 계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서 벌어진 환불과 정산 지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 카드 결제는 왜 취소할 수 없는 건지, 그러면 환불은 아예 불가능한 건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이번 사태의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티몬 사태 발생에 소비자들이 잠 못 이루고 있다는 소식 조금 전에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제일 큰 관심은 단연코 전부 환불받을 수 있느냐일 겁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았다는 소식은 있는데 못 받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자,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환불의 어떤 상황과 내용들은 개별적인 차이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카드 결제를 할 경우에 또 일시불과 환불에 따라 가지고 지급 구조나 거기에 따른 항변권, 철회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카드를 결제하고 피즈라고 하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회사 그리고 이 오픈마켓 이렇게 이어지는 결제 구조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할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전하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 대금의 지급이 중단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전체를 다 지급한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미 다 지급해서 넘어간 금액에 대한 환불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카드사 그리고 피지사 그리고 오픈마켓 각각 주체들 중에서 누군가가 먼저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배상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특히나 최종적으로 원래 정산할 의무가 있는 티몬이나 UMF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지금 배상할 수 있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 환불을 받은 경우,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일 곤혹스러운 점이 카드 결제를 했는데 취소나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취소 접수는 되어도 환불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카드 결제 취소도 못 받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카드도 일시불로 결제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할부로 결제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일시불로 결제를 했다면 일단은 카드사가 피지, 즉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한테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고 또 피지사도 오픈마켓에 일단은 관련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관련된 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취소를 한다면 환불을 하려면은 이 환불 내용들을 승인을 하고 전자지급 결제 대행회사에서도 이 내용들을 확인해가지고 승인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취소 항변이라고 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오픈마켓 쪽에서 이제 돈을 돌려주면은 이게 다시 카드사 결제가 취소된 부분에 따른 환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는 이미 돈을 건네받은 티몬과 그리고 UMF 쪽에서 환불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뭐 사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 티몬과 UMF가 바로 이런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취소를 하더라도 이런 환불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만 할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로 결제 대금 전체가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분할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결제 부분부터는 관련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중간에 PG라고 하는 그 그룹이 끼어 있더라고요. 이 PG는 어떤 조직이고 이 사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PG라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때 거의 대부분의 가맹점과 관련돼서 다 이제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KG 이니시스 같은 회사들이죠. 문자로 받아보신 적은 다 있을 겁니다. 네, 이런 회사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카드사는 이제 어떤 사람의 신용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가지고 그 사람이 할부나 신용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공한다면요. 실제로 이제 카드 결제를 하거나 온라인 결제를 해가지고 그 과정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수행하는 전자지급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PG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려면은 PG사와 카드사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어떤 책임에 있어서 PG사가 있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런 온라인 상거래에 있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카드사와 PG사 그리고 온라인 UMF나 티몬 같은 온라인 상거래 업체와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지급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일종의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결제를 하는 것도 또 결제 취소 및 환불을 하는 것도 바로 이 흐름을 거쳐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미 대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환불을 받는 과정에서는 이 과정에서 각각의 단계별로
이것을 이행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G에 이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연결고리 자체, 그 구조 자체에 어떤 결점이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만에 하나 업체가 부도날 경우에 손실을 PG가 떠안아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거를 갈무리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PG가 있는 곳 자체가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결점이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지금 구조 자체에서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과 그 다음에 우리 카드 이런 구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급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만약에 결제와 지급 그리고 취소하고 환불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 대규모로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 부실에 따른 책임과 위험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많이 전가가 될 수가 있는데 또 일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PG사가 관련된 부분들의 책임을 전가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오픈마켓 쪽에 특히 티몬과 위메프 쪽에 위험에 있어서 여기서 이런 부실에 있어가지고 누가 얼마만큼의 손실을 떠안게 되느냐의 문제를 상호간에 지금 조율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결제 연결고리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구멍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할부 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소위 말해서 할부 거래를 하고 나서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보호 법률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시작과 끝은 기본적으로 결제를 하고 결제라는 금액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단계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이제 결제를 했다면은 이렇게 부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것을 적정한 시점과 적정한 순간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금액을 판매자들한테도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결제금이 이 위메프와 티몬엔에 들어갔는데 해당되는 금액이 정산되는 기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해당 업체에 정산하는 대신에 다른 부분들로 전용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그 해당 업체한테는 돈은 가지는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 피해만 발생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방치됐던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보장 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됐을 때 특히나 결제받은 금액들을 정산하기 전까지 정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규제들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느슨한 점들이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자,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그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금 정산 시스템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커머스는 정산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산이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건도 기본적으로 결제를 하고 그 결제된 돈이 이커머스 티몬과 위메프한테 건네지고 그 돈이 판매자들한테 바로 정산이 되고 판매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해서 소비자들한테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 안 했겠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정산의 주기가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40일 이상이 된다라고 했고 이번에는 결국은 그것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로 인해 가지고 정산이 굉장히 그 이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중간에 그 정산 업무를 담당을 하는 위메프나 티몬이 부실이 발생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은 이 판매업자들도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타격을 입게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소비자들도 이런 식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동안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중요한 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얼른 마련이 돼야 할 텐데요. 자, 일단 소비자의 환불을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금감원 차원에서 분쟁 조정과 관련된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결국은
이 결제 구조 속에서는 카드사, 그리고 피지사, 그리고 이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오픈마켓, 그리고 이 판매업자, 이런 이제 흐름과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결제 내용과 양상,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미정산 책임을 지는 티몬과 위메프 쪽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변제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다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나머지 책임자들 가운데 이제 나머지 이제 이 이행하는 주체들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카드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피지사가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부분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관련돼서 일부 카드 결제 취소에 따라서 취소가 승인이 되고 그 승인에 따라 가지고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도 또한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유통 결제 시스템 내에 있는 이 참여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일단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소 판매업자들은 지금 줄도산 위기에 몰려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지만은 판매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생계가 당장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말 그대로 정산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정산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큰 이제 매출 감소 등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일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결제도 하고 대금도 결제가 되는데 환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용역과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항의나 문제 제기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은 일단은 티몬과 위메프 쪽에서에 대한 어떤 민사적인 관련된 이제 채무에 대한 소송과 그리고 집행 등에 대한 각자의 어떤 청구들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런 민사적인 집행 청구나 집행을 하는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티몬이나 위메프 쪽이 일단은 금액을 빠르게 지급을 하거나 혹은 가능하다면은 이제 그것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일종의 부실 채권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이 채권 부분들을 공적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관련된 부분들 일단은 지급을 하고 티몬과 위메프 등에 대해 가지고 구상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차후에는 검토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특히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드리게 되는 질문인데 머지 포인트 사태가 계속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태와 과거의 그 머지 포인트 사태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를 조금 좋게 표현하면 신뢰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와 신뢰가 연결돼서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결제를 하거나 무언가를 맡기거나 선결제를 하거나 어떤 포인트를 쌓으면은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더 좋은 서비스와 결제 무언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돈을 맡기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을 바탕으로 이제 서비스를 발달시킨 게 바로 지금 같은 오픈마켓과 그리고 머지 포인트도 어찌 보면 유사한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구조는 다르지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머지 포인트도 그렇지만 이번 티몬 UF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은 지급받고 받은 금액을 잘 관리하고 선량한 관리자를 주용해서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자가 약속할 의무들을 UMF와 티몬이라면은 판매업자들에 대한 정산하고 정산을 함으로써 이 판매업자들의 서비스를 제대로 고객들한테 이행할 수 있도록 담보해주는 역할들을 해야 하고 머지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원래 당사자들이 지급받았던 금액만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예. 바로 이러한 중간에 어떻게 보면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회사가 이 금액들을 임의로 자신들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혹은 자신 자체에서 부실이 발생해가지고 역할을 못하게 했을 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거대한 소위 말해서 자금과 또 용역을 사실상 중개하는 역할들을 하는 이런 기관들이 준금융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 역할들을 못하고 부실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는 머지 포인트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미 머지 포인트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또 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며칠째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 거에 있어서
마땅한 대안을 못 마련한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특히 내부 통제와 관리 그리고 대금 정산과 이 부분에 대한 지급 보증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개혁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변화를 만들어야 할지를 이 사태 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유사한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일 텐데요. 지금 정부도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결제를 하고 대금이 지급되고 바로 서비스 정산이 돼가지고 이루어졌다면은 개별 판매업자분들의 어떤 이행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도 이렇게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 팀원과 위메프 사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판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요. 예. 또 팀원 위메프 같은 경우에 특히나 모회사나 그룹사 등이 기본적으로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 채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전국적으로는 판매 대금의 보호 장치에 대한 법적 교육 체계에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대규모로 결제를 하고 이 결제 대금을 판매업자들 정산을 해가지고 할 의무를 지는 회사라면은 그 회사가 해당되는 대금들을 임의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부실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게 됨으로써 대규모 부실과 이러한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책임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체계들을 마련한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당장 만들고자 노력하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한번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커머스 구조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다음 사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우리나라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면서요?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외 이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돼서 알리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율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보호 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보호 조치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렸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예. 국외의 어떤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거라기보다는 알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외부 서버 외국에서 관련된 고객 정보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 내용들을 이행을 했는데 여기서 원래는 국외 이전의 경우에 지켜야 하는 보호 조치들을 안 했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해킹을 당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 부분을 위반했다는 내용인데요. 자, 알리가 국내 고객의 그 정보를 동의 없이 중국 업체들에 넘겼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국외로 넘어간 개인 정보는 보호가 더욱 어렵다면서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관련된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결국은 국외 이전에 대해서 내가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이 회사와 같이 일을 하고 이 회사한테 개인정보를 줄 경우에는 국외로 이전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또 그럴 경우에는 국외 판매자한테 정보를 이전할 경우에 어떤 판매자한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전되는지를 인지하고 알아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면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외 이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준수가 되지 않음으로써 전국적으로는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정보가 자기가 동의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문제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